자, 한국일보 보죠. 트럼프 고립주의 실패, 그럼 폭풍 날 수도. 조선일보 일면 기사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민주당 의원들 중국 방한, 중국 이제 방문한 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신문 내내서 깠는데 한국일보는 일면 기사가 트럼프 고립주의 실패, 그럼 폭동 날 수도입니다. 100여 년 차에 요람 위스콘신 코노사 상권도 쑥대밭되며 곳곳 폐업 간판, 공장 들어오길 바라며 트럼프 찍었다. 백인들 너나 없이 반자유무역 목청, 트럼프 정부 국수주의로 복주 가능성. 타당한 추측이래.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은 공장 같은 거를 생산 시설을 이제 국내로 다시 끌어와 가지고 국내의 노동자들한테 일거리를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관련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국 중심으로 이제 무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이제 무역 상대들은 골치 아파지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자, 아파트 매매가 작년 상승률 서울 1위는 강남 아닌 마포다. 뭐 그런 기사가 있고요. 고3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 가질 듯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 투표권을 어느 연령부터 가지게 되냐가 그렇게 적절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연령을 늘려봤자 병신들은 여전히 병신들인 거야. 이명박근혜 뽑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명박은 그렇다 치자. 이명박 그렇다 치고 박근혜 뽑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대선 토론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워버버거리던 사람들 뽑아가지고 지금 이 꼴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누굴 뽑을까? 방금 뽑겠지, 그지? 자, 정유라 덴마크 구금 연장, 특검 인도 청구 절차 돌입한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이면입니다. 고학력 백인들도 무자격 이민자 몰려드는 게 겁난다. 오늘 미국의 이제 러스트벨트 관련한 글입니다. 일자리 없어진 건 기술 진보 탓인데 정치인들은 표 얻으려고 호도한다. 그래, 일자리가 없어진 건 기술 진보 탓이죠. 이제 그리고 더 많이 없어질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더 많이 없어질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워? 그거는 좀 생각을 하시나?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세계화 대세에 뒤집히진 않을 것이다. 반세계화 정서 낮추기 위해 과감한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 성장 기반도 늘려야. 세일 호로위츠 위스콘신대 교수랍니다. 뭐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3면입니다. 새로 생기는 유권자 63만 명 다자고도 대선의 결정적 변수다. 요거 그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거 얘기죠. 관련 얘기죠. 세대 간 정치적 격차 해소 요구, 젊은 층의 투표권 부여 목소리. OECD 중 한국만 19세 이상, 영국은 16세로 하향 논의까지. 나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사람이 는다고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낭랑 18세 유권자들은 야당 편일까? 이런 기사가 있고요. 고교까지 정치바람. 민법상 성령과 달라 혼동 우려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권위 쪽이 같은데, 아 인권위 쪽이군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인 거야. 3위입니다. 문재인 스웨덴식 지방분권 개헌 공약 만지작. 개헌 세력 호언 비판에 선제 대응. 스웨덴처럼 강력한 분권 원칙 명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 4년 중임제도 발표 시기는 신중.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건 그 개헌이든 뭐든지 간에 요거를 한번 대선 이후로 이제 끌고 가려는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해버릴 생각인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지명도를 얻거든요. 자, 야권 반기문 귀국 앞두고 긴장, 민주당 국민의당 파열음. 그렇답니다. 반기문 국민소통행보 주력할 듯. 전국초 대학 강연 등 검토 유행경험 한국서 실천할 듯. 200명 참여 정책포럼도 공개. 반사모 8일 전국대회 출범식.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면입니다. 서청원 탈당하면 국회의장 자리 준다고 해. 임명진 그런 적 없다. 새누리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 넣느냐 빼느냐 보수신당 당명 논쟁. 오늘 발기인 대회 당명 후보 공개. 원희룡 지사 탈당해 신당에 합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6임당, 나는 그냥 6임당이라 그러는데, 직거푼 안철수, 이번 대선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다. 안철수는 나가리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C컷 이용당했잖아요. 이제 나가리 될 때가 됐습니다. 본인이, 그 똑똑한 안철수 본인이 그거를 몰랐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순진하다고 생각해야 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안철수는 나가리가 될 겁니다. 국민의당은 반기문을 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6면입니다. 정유사 원유 배합 비율 찾는데 빅데이터 활용 수익 쑥쑥. 이것도 뭐 기술 관련한 이야기네요. CEO들 빅데이터가 공장 안전사고 줄이고 불량률 낮춰. 노동자들의 삶은 좀 좋아지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자, 7면입니다. 드론이 스마트카 길잡이 수킬로미터 앞 교통상황까지 한눈에. 이것도 이제 뭐 기술 발전 관련 이야기인데, 아이고 갑갑해요 저런 거 보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우리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더 불행해지겠죠. 8면입니다. 정유라 지원 관련 삼성 간부 줄소환 시작. 특검 대가성 뇌물 거래 무게. 이영국 제1기획 상무 극비수한. 청와대와 삼성의 압박 지시 여부 추궁. 이씨 승마협회 부회장식 경질에 박 대통령 직접 개입 정황 확인.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커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집 비우고 잠적. 오늘 헌재 2차 변론기일도 차질. 야, 이런 거는 구속 못하나? 이런 식으로 막 그 집 비합부고 막 잠적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모른다 해보고, 이런 거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구속은 여러분 죄가 있어서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잠적이나 도망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거죠. 자, 정호성 어찌해야 하나요? 한숨에 최순실이 짜증난 듯 내가 못 살아. 박 대통령 서유럽 순방전 회견 지시 하대하며 질책. 국정 개입 확인. 이대 교수들 정유라의 학점 특강. 작년 4월 김경숙 학장실 등에서 정유라는 학점 잘 나오니 모른다 라고 했답니다. 넘어가죠. 소환해서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하네요. 10면입니다. 김정은 제거 특수여단 올해 창설. 남북 강대강 대결 고조. 뭐 그렇답니다. 넘어갑시다. 12면입니다. 네 갈색머리 자연산 인증하라. 편법에 무너진 학생 인권 조례. 뭐야 이건 또? 이건 뭔데?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학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도발과 복장의 자유를 억누르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뭐 그런 글입니다. 고재호 송희영은 조선일보 주필이죠. 전주필이지. 로비스트 박수환 돌멍게 가져와라 큰소리. 뭐 그런 기사가 있고,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 국민조사위원회 꾸린다. 관련 자료 2만여 건 온라인 공개. 특조위 2기 출범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렇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그 25주년 집회한다는 거, 25주년 수요 집회한다는 사진이 있고요. 자, 13면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하라. 학교 들쑤시는 일배. 이게 뭔데? 학생의 반대 배치 나눠졌다고 해당 교교에 수십 통씩 항의 전화, 정치적 중립 위반 따지자 일베 박사모에 선동글 올라와 학교 이념 전장으로 변질 우려. 학교 이념 전장으로 변질 우려. 뭐 그렇답니다. 뭐 기사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좀 심하게 했나 본데. 학교 폭력으로 6주 입원 치료. 일베 지금 신천지 그거 아닙니까? 신천지 놈들이 뭐 지금 정치 개입한다고 지랄. 학교 폭력으로 6주 입원 치료. 가해자는 고작 6일 출석 정지. 뭐 이거 사건 사고 관련한 기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아, 요런 얘기 있습니다. 교수단체 대한민국 재설계하자 7대 토론과제 제시. 교수 연구자 비상시국회의 한 달간 전국 돌며 시민토론 제안.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각종 시국선을 통해 촛불항쟁에 불을 지핀 교수와 연구자들이 시민토론을 제안하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14면은 뭐 대구 경북면인데 서문시장 뭐 복합 개발한다 뭐 그런 그 이야기 말고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17면입니다. 중국 경제 세갈래길 빚관리 못하면 늪에 빠진다. 특별한 얘기 없어요. 자, 18면입니다. 증권계 돈키호테 주진형의 개혁 도로 제자리. 주진형은 누구냐면 전 하나증권 사장입니다. 하나 쪽에서 뭔가 뭘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후임이 다 원상복구했다. 근데 이건 내가 주식 쪽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최순실 관련한 일 같은데 주식 쪽이나 그런 걸 몰라가지고 말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출 29개월 만에 증가, 불황형 흑자 벗어나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19면인데) 인구절벽에서 경제 실족 막으려면 올해가 갈림길이다. 줄어드는 생산인구가 문제인데, 생산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못 막아요. 우리가 나라가 살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거예요. 애가 아니면 결혼이 족쇄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은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 족쇄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결혼하고 애 낳고 바로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죠?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20면에는) 뭐 일본의 그 조선업 관련해서 수주 잔량이 이제 그 일본에 따라잡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황교안 폐하 그거 있고 사진 하나 나와 있고. 자, 뭐 특별한 얘기 또 없고. 22면입니다. KBS 기자 PD 700명, 고대영 사장, 권력 노름, 멈추라, 퇴진 촉구 성명서 잇따라 발표, 노조도 15일까지 국장 바꿔라. 그러니까 KBS가 이제 최근 전국 가운데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면 문화면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자, 30명 오피니언입니다. 부끄러운 서울대인 1위가 우병우고요. 2위가 뭐더라? 2위가 김진태였나? 아무튼 자기들끼리 뽑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자,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 했다.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과 경제 불안 기조는 위험 신호다. 정치 오염되지 않도록 경제 격리 필요. 저성장 감소하되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이런 칼럼이 있어요. 뭐 제목이 곧 내용이죠. 최저임금 1만원은 왜 지지받지 못하는가. 2030 세상보기라는 건데 그런 칼럼인데, 이거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대비해서 적어놔 본 것 같아요. 자세한 읽어보세요. 요거는 내가 단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주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31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국을 방문한 사연이라는 칼럼인데, 방문 안 했잖아. 소크라테스가 한국을 방문한 사연. 요 글은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개판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올만한 세상이다. 뭐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소재로 해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글인데, 근데 서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이야기 반, 그다음 한국 사회 이야기 반, 요렇게 네요. 순실의 시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라는 칼럼이 있고요. 요 글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그림 같은데, 그러니까 법이 악용되려 그러면은 악용될 소지가 한정없이 크다. 악용이 되려 그러면은 정말 끝도 없이 악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입니다. 새 벽두부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기온이 심상찮다라는 글이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한몫한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서야 국정원 털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인서적 부도 여파 출판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게 해야. 송인서적은 국내 2위의 서적 도매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도가 나가지고 좆됐다 그러는데, 요게 아마 오프라인 출판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책값도 아마 문제가 될 거고, 거기 지금 총인서적 쪽에 묶여 있는 책들도 아마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정부가 좀 잘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이거 놔두면은 큰일 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국일보도 더 이상 뭐 기사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